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 때 발언을 좀 소개해드렸는데 김기현 대표가 많이 화나셨나 봐요. 네, 화날만 하네요. 화날만 합니까? 예. 내년 총선 승리해내겠다고 약속하고 당 대표가 되셨고, 예. 그래서 이제 지지율 쫙 올려야 되는데, 네. 우리 스스로 까먹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아, 대표가 본인이 잘못해서 까먹는 건 본인이 이제 책임지면 되는데, 예. 본인과 관계없이 다른 데서 자꾸 이 점수 까먹는 일들이 생기니까 네. 참다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번에 새로 뽑힌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참 사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거든요. 예. 경제, 민생, 뭐 안보, 우리 집권 여당 또 정부가 책임져야 될 이 국가적 네.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데 예. 그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도 같고 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야당이 아니고 예. 여당이라는 거, 집권당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책임감 네. 이것도 좀 부족한 듯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집권 여당의 대표거든요. 예, 최고 예. 지도부거든요. 그 최고 지도부의 사고와 이 언행, 판단 또 발언과 표현 하나 네. 이것이 얼마나 큰 무게인가. 그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표현으로 보지 않고 우리 네. 당을 대표하는 걸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식도 조금 부족한 것 같은 느낌 들고 조금 우리 모두가 좀 근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잠시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여쭤보고요. 박주민 의원께는요. 여당의 최고위원들의 발언들이 잇따라 지금 논란이 되고 또 네.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당 안팎에서. 자,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광주 5.18이나 예. 제주 4.3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 이런 발언들을 새로운 어떤 현상으로 볼 수 있겠는가? 아, 이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또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5.18, 4.3에 대한 폄훼 발언들을 해왔거든요. 예.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눌러왔던 건데 이제는 뭐 누르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서 예. 이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었고 지속되었던 것이 다시 나타난 것에 그러면은 불과하다.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구체적으로? 확실히 뭐 체질 개선 또는 생각의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매번 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 주의만 준다거나 이런 걸로는 안 바뀌겠죠. 주의만 주는 것으로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매번 문제가 되는 발언들 아니었느냐 네, 이렇게 비판해 맞습니다. 주셨는데 조혜진 의원님, 그 당 차원에서 윤리위 개최해서 뭐 책임을 묻겠다 이런 계획은 있는 겁니까? 당장 결정되거나 발표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윤리위가 원래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필요한 상황이 되면은 윤리위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근데 들고 윤리위가 지금 해체가 됐죠. 아직 구성 다시 해야 된다면서요. 다 사퇴했다면서요. 아마 뭐 예, 그렇다면 예. 그건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도부가 새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군요. 그 전에 당 대표가 먼저 일단 구두로 경고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발생하면은 총선에 미칠 영향을 이야기했는데 예. 이 정도 오늘 같은 엄중 경고로 예. 어떤 돌아선 민심을 다시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민심을 향한 것보다는 네. 우리 스스로 각성시키려고 최근에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 영향을 주니까 대표로서는 이 좌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 그대로 예. 두면은 정말 어려운 상황 갈 수 있고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당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더 올려야 내년 선거에서 제대로 한번 선거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까먹고 있다는 거는 이건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니까 네. 일단 이것부터 스톱시켜야 되겠다, 중단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또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경고를 하신 것 같고 네. 경고를 했는데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다음에 뭔가 조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조응천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 모두 막론하고 여의도 전체가 좀 가볍고 경박스러워졌다. 당장의 이익만 쫓아서 현찰만 찾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단 5.18과 4.3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의도에서 나오는 의원들의 발언이 좀 경박한 측면이 있다라는 지적이에요. 글쎄요, 뭐 조홍천 의원님이 우리 당의 어떤 발언을 놓고 그렇게 평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야를 막론하고라고 예, 얘기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평가하기가 여의도 어렵고요. 전체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여의도 전체가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라는 표현이신데 예. 우리 당이 최근에 어떤 발언이나 행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예, 그래서 예. 조홍천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예. 최고위원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 발언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예, 더 더 말씀해 주실 덧붙이고 수 있으면 싶으면 해주세요.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3이나 5.18에 대한 반복적인 그런 예. 것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보면은 저렇게까지 행동하나?라고 생각될 정도의 약간 오만함을 볼 수 있어요.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얼마 전에 이제 본회의에서 한 분이 나와서 이제 발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의 발언이 있자 반사 이렇게 하거든요. 아, 이게 사실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가볍죠. 아,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자꾸 보여지는 이유를 찾아보자면 이제 집권했겠다, 뭐 힘 있겠다,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만한 감정이 들지 않았나.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천 의원님 발언에 네. 오래전부터 공감을 해왔습니다. 오래전부터 공감해 오셨다고요? 정치가 예. 전반적으로 가벼워지고 예. 경박해지고 네. 미디어만 쫓아가고 한번 뭐라도 하는 발언 나오고 자기 얼굴 나오고 하는 것이 정치 자산으로 생각하고 네. 그걸 발언 나오고 얼굴 나오려면 자극적으로 발언해야 되고 상대방 그렇군요. 공격해야 되고 그런 예. 것들이 있는데 거기다 또 제도적 리스크도 있는 것 같아요. 제도적 여야 리스크가 할 것 뭐죠? 없이 예. 지도부를 구성하는데 이게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니까 아, 네. 당 대표 최고위원 따로 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원들이 형식상으로는 당의 지도부잖아요. 예. 얼굴이고 대표잖아요. 예. 근데 각 당에는 뭐 재선도 있지만 3선, 4선, 5선, 6선도 수두룩한데 네. 이런 식으로 뽑다 보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최고위원들이 대부분 다 초선 아니면 원외 위원장들이 해버려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런 측면도 본인들은 있다는 그걸 인식을 말씀이시네요. 예. 못하는데 국민들은 그 초선이다, 원외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4선, 5선, 6선까지 포함되어 있는 저 큰 정당의 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모든 자기보다 훨씬 더 선배고 중량감 있는 의원들이 포진해 있는 그 당을 대표하고 있는 건데 두 분 다 다선 의원들이니까 더 잘 아시겠죠. 대표하고 예. 있는 건데 은행은 초선이나 원외라고 뭐 다 그런 예,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되니까 그 여야 지도부에서 오히려 이런 설화나 막말 논란이 그거는, 계속 벌어지는 게 그런 제도적 리스크 당 차원에서 제도적 리스크 고쳐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선거제도 개편 오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선거제도 이제 개편 전원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근데 오늘 김변 대표가 의원 정수 축소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여론조사 해봤더니 논의해야 된다, 축소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에 논의하는 그런 여러 안 중에서 300명 이하로 줄이는 그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없죠. 알고 있거든요. 예. 이게 갑작스러운 제안입니까? 어떤 제안입니까? 이게? 그게 예. 이제 그 전원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안들은 토론을 위한 예시안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처음에는 뭐 50명 정원안도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냥 300명 기준으로 그렇죠. 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300명으로 못 박는다는 게 아니고 예. 예를 들어 민주당 의원님들 가운데는 선거법 개정 법안에 300명 이상으로 늘리는 330명, 350명, 70명 이렇게 늘리는 법안을 제출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은 아마 전원위원회 때 되면은 늘려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거예요. 네. 근데 저희는 법안은 제출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이양수 정개특위 간사를 중심으로 해서 270명으로 줄이는 안을 계속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직 제출 안 했는데. 아, 일부 의원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를 들면은 조경태 예.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아예 공개적으로 아, 그렇죠. 200명 줄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속 주장하고 오늘 있거든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게 당론인지 한번 확실히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당론은 아닌 거죠. 당론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반대하는 의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또는 의총에서 당론으로 정한 건 아닌데 네. 대체로 이야기해 보면 저희 당의 의원 정수에 관한 저희 당 내부의 기류는 다수 의원님들이 그냥 현행 동결, 300명 동결 아니면 줄이는 쪽에 의견이 많아놓으니까 알겠습니다. 대표가 그걸 아마 반영해서 민주당이나 말씀하신 것 야당 같아요. 의원 이야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다 다르겠습니다만. 예. 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뭐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한다라든지 여러 나쁜 평가가 많다 보니까 국민적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은 여론조사하면은 아마 다 예. 줄여야지 이런 의견이 저도 많을걸요?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인정할 수밖에 없겠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게 과연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냐. 예. 아시다시피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적절한 숫자가 있어야만 그런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건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예, 예. 또 하나는 국회의원의 숫자를 줄이면 오히려 국회의원 개인의 권한은 커집니다. 반대로. 아,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정말 밉다면 예. 국회의원들을 숫자를 줄이기보다는 적정한 수를 유지하게 하면서 오히려 좀 더 일을 많이 하게 하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걸 내기도 하지 예,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식으로 강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반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 특히 여의도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우호적이지만은 않아요. 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 이제 여러 가지 각종 특권들 내려놔라. 그리고 심지어 세비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세비가 너무 많다,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야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 서로 힘을 합쳐서 올릴 때만 주로 이제 의견을 같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세비 관련해서는 이야기 혹시 나눈 적이 있습니까? 저는 20대 국회 때 선거제 개편안을 그때도 발의했었습니다. 네, 네. 이번에도 발의했는데 이번하고 좀 다른 형태의 안을 발의했었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저도 당연히 이제 세비도 깎아가면서 왜냐하면 정수가 좀 늘어나야 이제 비례성이 되니까 예, 예. 세비를 깎으면서 정수를 늘리자라고 얘기했고 네. 만약에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가기 위해서 네.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저는 뭐 세비 깎는 거 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조혜진 의원님 짧게 세비 깎는 거. 예.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 세비를 가지고 사실 생활도 하고 네. 정치 활동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네. 나머지는 뭐 그 이외에 다른 영리 활동을 하거나 네. 수익 활동을 국회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면은 사실 뭐 세비 안 받아도 되는 의원들은 뭐 세비 뭐 절반이 아니라 아예 안 받고도 국회의원 하겠다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예, 예. 그거 가지고 생활도 하고 정치 활동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줄이겠다고 하면은 난 뭐 다른 내 여야가 그냥 영리 머리를 활동하겠다. 맞대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사실 힘을 합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면 국민들이 그런 얘기 안 할 텐데 매일 충돌하고 싸우니까 아마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그 때문이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갈게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 오늘 4명의 의원들입니다. 네.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네. 후쿠시마도 찾는다고 하고요. 네. 자, 오늘 이와 관련해서 여야 입장이 엇갈렸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깊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IAEA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한국 정부가 검토해서 안전한지 안 한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자료들을 요청하고 그 어떤 유의미한 일정도 잡지 못하고 대한민국 제1야당 의원들이 일본까지 가서 반일 퍼포먼스나 하게 생겼습니다. 어렵게 정상화의 물꼬를 튼 한일 관계를 또다시 경색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마저 엿보여서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네, 민주당 이야기니까 박주민 의원께 여쭤볼게요. 일정도 제대로 잡지 않고 간 거 맞습니까? 일정 잡은 거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뭐 도쿄전력 관계자를 만날 일정을 못 잡았다라는 것이지 일정 예. 자체가 없거나 한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뭐 저렇게 일정 자체를 아예 못 잡았다는 식으로 평가하는 건 사실과 좀 다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한일 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원칙적으로 만약에 국민 건강에 해가 된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 그것 때문에 만약에 한일 관계가 일부 경색된다 하더라도 국민 건강이 걸려 있는 국민이 문제라면, 우선이니까요. 예, 당연히 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고 특히 이번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정부도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염수 방류나 수산물 수입 문제에는 아예 거론조차 안 됐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한일 정상회담에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예.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훼손시키거나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렇게 얘기하시는 건 오히려 여당이 네. 도대체 오염수 방류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오히려 궁금하다. 지도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아니 저는 뭐 여러 차원에서 또는 여러 경로로 이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국민의힘이나 정부도 진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 경로로 타진도 해보고 확인도 하고 문제 제기도 해야죠. 예. 예. 민주당에서 일본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들으신 것처럼 조영 원내대표가 강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일본 가서 반일 퍼포먼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이야기 들어보면
가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일본에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우리를 일본이 모를까요? 매일 뉴스 나가고 있는데 꼭 이야기해야 일본이 알까요? 예. 저는 민주당이긴 하지만 동료 의원들이기 때문에 네. 좀 그렇긴 하지만 저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IAEA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이전에 민주당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는 오히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IAEA에서 결정하면 우리가 그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예. 지금 우리 저 유승근 의원님은 IAEA에 대해 맡겨둘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맡겨둔 게 아니에요. 예. IAEA 자체가 물론 우리나라보다도 전 세계 유수한 국가들보다도 가장 탑에 있는 그 원자력 기구이기도 하고 권위 있는 기구이기도 하지만 네. 거기에 조사에 또 세계의 그 주요 국가들이 11개 국가들이 조사에 참여하고 있어요. 네. 우리도 거기 참여하고 있어요. 예. 같이 조사하고 있어요. 맡겨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마치 저렇게 말하면은 두 가지 IAEA라는 데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믿을 수 없다 이런 뉘앙스가 있고 두 번째 우리는 그 참여 안 하고 그냥 맡기만 놓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데 둘 다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수산물 같은 경우는 수입 안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네. 그 나중에 가서 만약에 거짓말 한 게 되고 그 안 한다고 해놓고 수입하면 그때 네. 가서 문제 제기하면 되는데 안 한다고 이야기했고 아무것도 예. 진행되고 있는 게 없는데 예. 굳이 가서 이야기하고 가서 만나주지도 않잖아요 또. 만나주지도 않잖아요. 네. 협의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가서 만날 수 있는 스케줄을 지금 저 방일 일정을 일단 민주당에서 우리 취재진에 전한 방일 일정을 보면 오늘 도쿄전력을 방문하는 일정은 있어요. 근데 이제 관계자는 아직 만나는 것은 확정되지 않았고요. 방문해서 입장을 전달하는 것까지는 확정이 됐는데 관계자를 직접 만나는지 부분은 아직 미정인 것으로. 예. 한일 의원들도 만나달라고 그랬는데 한일 의원 연맹 일본 의원들 안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예. 저걸 보면은 일본의 극우 의원들 몇치가 네. 몇 년 전에 독도 방문해서 퍼포먼스 하겠다고 하는 걸 네. 우리가 못하게 하니까 공항 예. 억지로 비행기표 사가지고 우리 공항 인천공항 와가지고 농성하고 사진 찍고 돌아가고 일본서 선전하고 네.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일단 우리 도쿄 특파원 취재팀이 취재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한 일정을 어떻게 네. 소화하는지 좀 지켜보고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안민석 의원의 발언이 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안민석 의원이 어떤 말을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철규 사무총장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국힘이 지게 되면은 예. 레임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차기 정권을 윤석열 야당한테 다시 이제 뺏길 거고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부탁하겠습니까? 아마 감옥 갈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두려워하는 거 알겠어요. 그것이 바로 막말 퍼레이드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한두 번이었습니까? 예, 정치인은 특히나 중진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언행에 이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온갖 거짓말로 국민들을 혼란케 하고 또 분노케 하신 분이 바로 그분 아닙니까? 그분의 네, 이 발언을 놓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돈업은 협박 아니냐 이런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일부 의원들, 이상민 의원은 잘하기 경쟁해야 하는데 못난이 경쟁하고 있다라는 또 비판을 하셨습니다. 박주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제가 뭐 정확히 어떤 질문에 저런 말씀하셨는지는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예. 아마도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부터 측근과 또 여러 가지 관계자들에 대한 구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제대로 이제 수사가 안 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총선에서 지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무탈하겠습니까? 감옥 갈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뭔가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뭐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또는 뭐 이런 그 어떤 수의계약 논란이라든지 이런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범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뭐 논란은 되고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는 뭐 비판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전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전체 맥락이나 질문 자체를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최인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못 들을 말을 들었네요. 못 들을 말 들은 것 같습니까? 예. 아니 감옥이 정권 뺏기면 가는 데가 감옥입니까? 정권 뺏겼다고 감옥 갈 것 같으면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는 왜 지금 감옥 안 가고 계시죠? 말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예. 그건 좀 전에 우리 이제 지적도 있었지만은 뭐 여야 어느 의원 할 것 없이 예. 국민들이 오히려 막 그냥 서로 다투거나 뭐 이렇게 싸우거나 해도 화해시키고 화합시켜야 될 게 국회의원들의 역할이고 정치인들의 네. 역할이고 그중에 중진 의원들의 역할인데 우리가 안 나서 가지고 네. 더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싸움 붙이고 분열하고 갈라놓고 이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죠. 오늘 송갑석 의원은 같은 동료 의원입니다만 매우 부적절하다. 도대체 이런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인터뷰 내용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노웅래 의원 관련해서도 어제 좀 논란이 된 사진이 있었는데요. 노웅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사건 담당 판사에 대해서 수소문하는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웅래 의원이 담당 판사가 누구인지 혹시 아느냐? 지금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저렇게 물어본 겁니다. 박범계 의원이 답을 한 것으로 네.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물론 노웅래 의원은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판관이 누구인지 좀 아냐고 물어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굉장히 아쉽죠. 예. 저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과연 맞을까. 특히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담당 변호인으로 네. 변호사를 예. 전에 저희가 탄핵했던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신 것으로 전해 들었어요. 확인이 좀 필요하지만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매우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당당하지 못한 모습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당당하지 못한 모습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네요. 요거는 뭐 여러 가지 맥락이 있겠지만은 네, 요 근래에 변화된 이 법원이 그 풍토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법원의 풍토하고 옛날에는 법원이 있다고요? 이제 예. 대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예. 판례라든가 이런 게 일관성이 있었는데 네. 요즘은 판사들 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희 예. 개성도 많이 드러내고 정치적 성향도 드러내고 뭐 튀는 판결도 뭐 예사로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법원의 일반적인 이 그 판례라든가 이 흐름만 봐서는 안 되고 개인이 뭐 어떤 성향을 가졌는가 또 뭐를 중시하는가 형을 많이 주는 판사냐 뭐 적게 주는 판사냐 이런 온갖 걸 다 살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네. 만약에 이제 노웅래 의원님이 그걸 이제 찾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뭐 인맥을 통해서 로비를 하려고 생각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지만 예. 그 판사의 이게 심리하고 판결하는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걸 대응할 때 그게 포인트 맞춰서 대응이 효과적이니까 예. 그런 뭐 맥락이라면 그걸 크게 탓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맥락을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조혜진 의원, 또 박주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